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분이 저술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간단히 리뷰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C 분야, 퍼스널 컴퓨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분야, 또 음악 분야, 또 휴대전화, 또 태블릿 컴퓨팅, 또 디지털 출판, 또 소매 상점 분야에서 정말 혁신을 이루었던 혁신가, 어떤 벤처 기업가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혁신가, 벤처 기업인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과 창의성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 인생은 반항아적인 매우 비정상적인 인생 행로를 많이 겪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남의 집으로 양자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선택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림이란 단어와 선택이란 단어가 스티브 잡스에게 어린 시절에 있어서 또 평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오는 심리적인 어떤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만남입니다. 워즈니악이라는 분은 스티브 잡스도 퍼스널 컴퓨터 PC나 게임이나 또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했지만 워즈니악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천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휴럽 패카드의 엔지니어로서 취업해서 아주 승승장구했던 그런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워즈니악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담했어요. 뭐냐면 자퇴하면 어떻겠는가, 대신 청강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너무 괴팍스러웠기 때문에 자퇴한다는 걸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수업 청강한다는 것도 허락했죠.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과목들은 청강생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 비디오 게임 제조회사인 아탈이라는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퇴직하고 나서 인도로 이렇게 명상 같은 걸 공부하기 위해서 한 7개월 정도 여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는 선불교에 심취하기도 했었죠. 그는 그러한 종교적인 것, 신념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요, 의지력으로 현실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뜻하면 이룰 수가 있다, 뜻을 정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라는 어떤 신념에 대한 것을 잘 공부하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불교에서 깊이 공부하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는 자신감을 다른 사람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중에요, 애플사에서 나왔던 뒤에도 설명했지만은 현실 왜곡장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승화되고 맙니다. 1976년 4월 1일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과 웨인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7년도에 마쿨라라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투자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애플사의 회사 가치 평가는 5,309달러 정도로 평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자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애플사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1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워즈니악에게 애플 2를 요구했습니다. 워즈니악은 애플 2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워즈니악은 매우 천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제품의 완성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만족할 만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단순함은 긍구의 정교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애플 2를 박람회장에 가서 소개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300대의 주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성장이 시작했습니다. 애플 2는 매우 좋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플 2는 그 후에 한 16년에 걸쳐서 한 500만 대 정도까지의 제품을 팔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스티브 잡스는 제록스의 펠러 알토 연구센터가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 매우 선진 기술과 미래 기술을 많이 개발했다는 걸 소문을 듣고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이제 협의를 하게 됐죠. 이 연구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었던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데서, 그러니까 R&D 개발은 됐지만은 이 기술을 현실화시키고 상용화시키는 데서 애플사와 협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됐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연구소를 방문하고 나서 그 기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PC의 미래 모습에 대한 것들이 이미 기술이 여기서 R&D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구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받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장 하라 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본 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밀어붙여 가지고 그 기술 전부 즉각적으로 상용화시켰던 것이 바로 애플사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상도의적으로 본다면 기술을 훔쳐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의 영역이지 않는가 하는 게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었고, 그는 누구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바로 자기 아이디어를 채용해버리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하면 회의석상에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듣는 순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 집어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산책을 생각하는 것이 해보니까 어제 들었던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럼 바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어제 들었던 말을 마치 자기 아이디어이냐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정보나 아이디어를 듣더라도 그걸 자기 내부적으로 소화한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자기 것인 걸로 착각하고 밀어붙였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의 기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1980년에 애플은 기업을 상장하게 된 거죠. 17억 9천만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고 시가총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아침에 스티브 잡스는 벼락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의 초기의 개발의 역사입니다.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왜곡장이라고 이 책에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현실 왜곡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매우 정열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 앞에서 반박할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된다고 밀어붙여버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개발 제품 중에 이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다우 코닝사가 유리 전문 업체입니다. 개발 업체인데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 속에 표면에 이렇게 긁히지 않는 아주 강력한 내구성이 좋은 유리를 개발하길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코닝사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코닝사에 가서 개발하고 났더니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옛날에 그 매우 강도가 좋은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계를 폐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만들 수는 있는데 다시 만든다면 개발 기간이 3년 또는 3년 6개월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양산 일정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이면 그걸 될 수 있다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6개월에 만드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기계도 없어져 버렸는데. 스티브 잡스는 코닝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이랄까 그 기술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눈뼈를 많이 쳐다보면서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의 바람에 그 코닝사의 기술 책임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만에 그 제품은 만들어져서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에 납품이 됐고 채택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 왜곡장의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 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물리적 과정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지만 스티브 잡스는 매우 강하게 밀어붙였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현실이 왜곡됐다, 비현실적인 그 현실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현실 왜곡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집중하고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들이 그 제품에 대한 열정 또 도전 의식에 대한 것은 좋게 생각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티브 잡스는 성격도 매우 괴팍했었고요. 또 남을 인정도 잘 안 해줬고요. 아주 천재들만 칭찬해 줄 뿐이지 평범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쓰레기 같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인관계나 모든 면에서는 매우 반항적이었었고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문 경영을 영입했습니다. 스컬리라는 전문 경영을 영입했는데 그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설탕물을 팔면서 여생을 보낼 것인지 세상을 바꿀 기회를 붙잡을 것인지 판단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애플사의 CEO로 취임했었고 애플사의 경영 정상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컬리가 주장이 되어서 이 사회를 통해서 회사 경영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천방지축인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추방하게 되는 사건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를 애플사를 떠난 스티브 잡스는 픽사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토이스토리를 만들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투자했던 자금의 거의 대부분인
$5천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이 인수를 하고요. 또 거기에 R&D에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성공사를 베이스로 해서 다시 경영 위기에 빠진 애플사에 다시 CEO로 취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애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R&D 신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그 다음 신제품 개발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투입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타스크포스 팀 TFT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할 때요, 바로 스티브 잡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컴퓨터 콘솔을 뽑아버리고 노트북을 엎어버리면서 즉각적으로 바로 인원 배치를 하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옛날 제품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나 보완하는 것보다는 신제품의 히트 상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한 집중력과 도전의식 때문에 애플사는 신제품들을 꾸준히 만들어내게 됐었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고 혁신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디지털 허브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야 되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UX, UI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 소비자 편의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성, 간단하게 하는 것,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는 매우 집중했습니다. 그는 완벽을 도전했었고요. 정말 예술적인 수준이 될 정도까지 퍼펙트한 것을 수준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산품 그러면 느낌상으로 대충 어느 정도 기능만 잘 되면 될 거 아니냐, 쓰는데 이상 없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스티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벽성이 투자했었고 온전함에 대해서 특히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관점에서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의 아이폰은 히트를 쳤었고요. 그리고 무한대를 향해서 도전했었습니다. 그는 건강상으로 문제로 해서 돌아가셨죠. 그가 만약에 10년, 20년 더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애플사의 모든 경쟁업체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우리에게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과 관행에 대한 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새롭게 애플사에 복귀하면서 그가 내걸었던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다르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을 그걸 바라보라고 주장했던 것이 스티브 잡스의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 우리에게 혁신가로서의 좋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 시대, 혼란기 시대, 또 변곡점의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인 기술 혁신과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 예술의 영역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도전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또 우주에 기억될 만한 한 점을 남기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